중국과 러시아는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러시아의 뒷마당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진핑과 푸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 내용이 재미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급격하게 친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때문이죠. 둘이 힘을 합쳐서 미국한테 한번 개겨보자.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같은 이념을 채택한 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을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두 나라가 처음 조우한 건 1639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당시 청나라와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의 국경을 두고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그때 조선도 청나라의 편으로 함께 싸웠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걸 우리 역사에서는 나선정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89년 두 나라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스타노보이 산맥을 경계로 국경을 정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제국주의가 창궐하면서 중국, 즉 청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국권을 침탈당한 겁니다. 자,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가 휘청거릴 때 러시아가 들어와서 아이훈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연해주 지역을 가지고 가버리죠. 자, 안 그래도 중국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요. 땅덩어리가 전부인 나라인데 그런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1950년부터 1969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영토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선택한 대안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이 즈음에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죠.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관계가 무너졌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광활하고 가장 잘 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카심 조마르토 토카예프 현 대통령이 8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카자흐스탄은 독재자 누르술탄이 무려 30여 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러시아의 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토카예프의 정치 외교 노선은 반러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처럼 자신들도 러시아에게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전쟁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푸틴의 면전에다 대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친러시아 분리 독립 세력이 세운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추방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도 대놓고 묵살해버리죠. 자, 분노한 푸틴 대통령이 이 토카예프에게 우크라이나처럼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를 버린 카자흐스탄의 선택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중, 친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급격하게 친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국 1대1로 사업의 핵심 지역입니다.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죠. 시진핑이 팬데믹 이후 무려 2년 8개월 만에 외국 방문을 재개했는데요. 당시 첫 순방지가 바로 카자흐스탄이었습니다. 자, 중국은 본토에서 중앙아시아까지 연결되는 최단거리 철도도 깔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경제 교류도 한 3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992년에는 두 나라의 교역액이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 수준이었다고 해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176억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화 23조 6천억 원 가량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중앙아시아에 군사기술과 무기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을 완전히 중국이 집어삼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국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는 6개의 스탄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죠. 자, 이 나라들의 정상들을 만나서 독립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푸틴의 눈치 보지 말고 중국과 1대1로 사업하자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시진핑과 푸틴의 관계가 예전 같을 수가 없겠죠.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9월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큰둥한 모습이었어요. 푸틴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 중국 친구들의
균형 잡힌 입장을 높게 평가합니다. 애써 높게 평가를 해준 건데 시진핑은 우크라이나라는 단어를 쏙 빼버리죠. 네, 중국은 푸틴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시진핑 주석이 푸틴 같은 외교적 고립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히려 푸틴과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백이 생긴, 이 외교적인 공백이 생긴 나라들과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기회를 본인들이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예견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도 주요 인사들을 중앙아시아로 급파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이 러시아를 대체할 새 에너지 구입처로 카자흐스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지금까지 박작가의 지식연구소 박작가였습니다.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